저희 종교위원회 밑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세 분과로당을 있습니다. 분과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분과위원장의 김종수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불교 분과위원장님 국다사이사 동국 스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천주교 분과위원장 오재성 협의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끔 여러모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저를 여기에 이끌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활발한 우리 추미애 후보의 뒤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이주영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차정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장로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안산이고요. 또 제 시흥 가배가 좀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숨기는교회 윤성복 장로입니다. 화성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 섬기는교회 황원수 장로입니다.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요. 섬기는 교회는 섬기는이 아니고 은광교회입니다. 저는 시흥이고요. 박훈열 목사입니다. 저는 안산에 살고 있고요. 목자교회 김수 목사입니다. 안산당에서 사는 안산의 운동부입니다. 안산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갔습니다. 사단본 청소년의 아침 스스로 함께 지역 아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송하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포천에서 왔고요. 포천 사학연합회 자문위원으로 있고 대한불교 수학교계 대표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로 있고요. 이주영 명예수님 제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사범사에 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교 시원에 버른동입니다. 사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서 왔습니다. 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문 의원님 바로 옆 동네에서 왔습니다. 계속 지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천에서 대한불교 자기신앙인회 회장소에 있는 진영산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배덕훈 스님과 우리 목사님, 신부님들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저는 부타가야사의 주지 문국이고요. 다문화 방송 신문을 하다가 다문화 종교 신문으로 얼마 전에 제호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불자님들과 사부 대중을 위해서는 다문화 연복봉사회를 조직해서 좋은 일에 열심히 하는데 제가 기독교의 송하규 목사님을 뵙고 우리 불교도 많이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사비를 털어서 본인 스스로가 목회 활동과 버스 운전을 직접 해서 그 돈을 만들어서 그 자원으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10수년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경기도 시흥갑이 지역이고요. 지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캠프에는 조직 총괄 본부장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 그리고 회장님 스님들을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시면 제가 후보님께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종교 지도자님들은 종교위원회가 생긴다는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투표가 이루어지고 6월 3일 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하더라도 우리 종교위원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옆에 우리 문정복 최고위원님께 감사 먼저 드리고 이렇게 또 바쁜 시간에도 저희들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나가시 않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심에 대해서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불교, 우리 천주교, 기독교, 세종파가 다 모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반갑고 저도 어렸을 때 해남 대흥사에 우리 어머니께서 쌀을 한 10가마씩 해서 가지고 가시길래 뭐하러 가야 하시나 했더니 시주를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동국 스님께서 스리랑카를 한번 갑시다 해서 스리랑카를 한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불교 방송에서 와서 비행장에서 여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기독교 장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다닐 때 책에서 불교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봤지만은 불교를 잘 몰라서 불교의 중심부라 그래서 남미의 진주라는 스리랑카를 구경 왔으면 때 그대로 방영이 되더라고요. 불교 방송에.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은 불교 말하면 안 된다 할 줄 알았는데 불교 방송에서 그 방송을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구스님을 굉장히 그렇게 감사히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또 구경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시고 또 우리 이주영 명예교수님께서 많은 정말 신경을 쓰고 우리 추미애 의원의 물론 추미애 후보가 도의사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해주고 또 우리는 정교위원회에서 필요 부분을 또 부탁했을 때 아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우리 문정복 최고위원님께서 이 회를 추천하셨기 때문에 앞서서 모든 일을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정복 최고위원님 김재열 위원장님께서 저희의 실무장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월요일싸움의 물론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심정이 되기는 우리 유 의원님이나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차별금지입니다. 이거는 국가 미래와 또 우리 나라의 영원히 달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많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건의하고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파란색에서 그쪽으로 약간 기울어 가는지 그 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최고위원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님이 계셔야지고 후보님께 말씀드릴 때는 안 계시기 때문에 잘 전달하고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를 이제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가톨릭체는 현신도 단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단체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수업적으로는 이제 교구장님은 이제 주교님이신데 주교님은 그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하실 것 같은데 내년도에 저희가 교황님 방문이 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라고 WID 이제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4박 5일 우리 수업교구 내에서 각 본당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청년들이 약 30만에서 100만 명 정도 주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그걸 아마 도움을 우리 추미애 시장으로 이제 보시고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감히 제가 제 주제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그 가톨릭에서도 저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추미애 이제 지난 후보까지 해서 우리 지역의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도움을 드리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고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필승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나 기독교는 시내 중심에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 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다음에 종교를 전파하는 것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그 스님들이 어려움을 잘 모를 겁니다. 또 절치하시는 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스님들은 일단 돈이 없다 보니까 가장 싼데 그러다 보니까 임야나 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네를 끼고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를 날리고 그다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가는데 사람 불자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그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 여러 종교의 지도자님들께서 또 정치인 운전부 의원님까지 와 있는데 사사한 얘기는 다 못하고요. 이 정책 제안서로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법도 모르고 행정도 모릅니다. 단지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운전 못해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 건물 같은 거를 모르고 스님들은 의욕이 앞서니까 먼저 짚고 보거든요. 이런 거가 현행 법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 가끔 한 번씩 양성화하는 것도 해요. 예, 이런 걸 잘 알려주셔서 우리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문정부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분들께 정책 제안서 드릴 테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스님들 도와주시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정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너무 큰 고비를 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8천이 넘고 수출이 사상 최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들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고유가에 대한 피해가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사분오열하고 갈등하면 정말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대처를 좀 잘 하시고 계시는 듯 싶어요. 여러 국민들께서 참아주시고 고통을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넘어가면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아무 평화가 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국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왜 국민들에게 이 효능감이 잘 미치지 못할까라고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저희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고 23개가 가져가고 저희 민주당이 9개 단체장만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내놓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내 삶을 바꾸는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대통령이 내어놓는 좋은 정책들을 우리 도지사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내 삶에 직접 연관되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인물 보고 뽑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지난번 지방선거를 한번 해서 국민의힘에게 넘겨줘 봤더니 사실 지방은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효능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은 대통령의 의중을 그리고 도지사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다 받아서 이행할 민주당 후보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추미애 후보는 판사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어요. 정치에서는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곧 그분의 품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번 법사위원장을 하셨어요. 정청래 당대표께서 그만두고 나서 조금 우여곡절 끝에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넘어가셨는데 보통 그렇게 당대표를 하시고 장관까지 하시면 법사위원장 안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셨기에 그 당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법사위원장을 가는 걸 보고 저희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이란 뜻이겠지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하시는 동안에 내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그런 막대한 일을 아주 막중한 일을 하셨고요. 김준혁 의원님 오시네요. 김준혁 의원님 모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추미애라는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맡는다라고 하면 그 삶처럼 올곧게 잘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스님들께서 신부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거대한 영향력을 저희가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정말 죄송하고 스님들에게 정말 송구스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영향력을 좀 미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하고 사찰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저 일종 주거 지역에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들이 이제 그 사사로운 것들이 불법 건축물에 걸려서 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지방정부에서 다 공문을 보낼 거고 그 이참에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 사소한 불법 행위가 불법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면 신고하시면 적절하게 다 양성화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을 것이니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김준혁 의원님께 드릴 건데 김준혁 의원님과 저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김준혁 의원님은 스님들과 더 많이 가까운 예 의원님이셔서 요 모임에는 꼭 참석을 저희가 선대위 차원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준혁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영통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우리 문정부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께 다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뭐 특별하게 또 덧붙일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미애 후보께서 입자신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후보께서는 문화적인 특별한 인식을 좀 갖고 계십니다. 국회 안에 의정 모임을 하는데 의원들 10명 이상의 모임이 있게 되면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의원들이 더 문화적 정책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문화 프로그램의 대표님께서 추미애 후보님이셨습니다.
대표셨고 지금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는 강유정 대변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유정 대변인이 간사를 그만두고 청와대로 가면서 제게 간사 부탁을 해서 제가 추미애 후보님이 문화모임 대표를 하시고 제가 간사를 하게 돼서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어떤 종교 간에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천주교, 또 기독교, 또 불교, 천도교, 또 민족 종단과 관련된 여러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고, 특히 그 판사 같이 하셨던 남편분께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갖고 부부간에 굉장히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소양들이 저는 경기도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 성직자분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종교 활동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과 또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들, 조금 전에 우리 윤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혹시 종교 시설물이 좀 더 불안전한 경우에 그것을 양성화해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추미애 후보님께서 도지사가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0% 그렇게 된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이 계십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국회의원 2년 하는 동안에 특히나 2년 동안 국회의원과 문화모임을 간사로서 같이 하면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긴 말씀보다 추미애 후보님께서 경기도지사가 되신다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윤종복 의원님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서 열심히 서포트하는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그 기회를 갖게 된 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부산에서 부모가 밤에 일을 나가서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9일 뒤에 또 부산에서 마찬가지 사례로 아동 2명이 또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에게 대책을 마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람을 모았는데 전국 지역아동센터가 각자 전국 협회가 6군데가 있는데 6군데를 다 회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아동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5개 단체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전국에 4,3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2,300개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 큰 단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단체의 반대 이유는 지금의 지역아동센터 시설부터 먼저 좀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단체가 반대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막내가 아니라 가장 수가 작은 한 100개 정도의 단체를 갖고 있는 협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20년 전부터 그 일을 해왔습니다. 24시간 돌고. 왜냐? 이혼 가정이 많아지는 이때에 특히나 여성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여성이 어디 나가서 일해서 돈 벌기가 어렵다 보니까 야간에 일을 나갑니다. 야간 식당이나.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밤새 혼자 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도 못 먹고 학교를 자기가 가방 챙겨서 가야 되는 일을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어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우리 동네 골목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의 사연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국가는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년 전부터 24시간 돌봄을 사기들에서 빌라 얻어가지고 교사 1인 월급 줘가면서 지금까지 돌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했는데 동국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 30년 하는 동안 빚이 12억이 있었습니다. 자부담 등급만 갖고 국가 보조금 빼놓고 그거 갖다가 교회도 지난 연말에 팔았습니다. 예배당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동복지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계실 때에도 이 말씀을 한번 전달했는데 국장을 내려보내가지고 한 3시간을 얘기해도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께 문자도 갈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그렇게 많이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국가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근데 그 아동복지시설의 그 시설을 운영비, 즉 월세 임대료를 우리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국가복지시설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복지관 왜 지어줍니까? 청와대, 도청,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자기 월급 받는 데서 일정 부분 임대료 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는 국가 일을 하게 만들면서 왜 건물에 드는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30년 하는 동안에 12억 빚졌습니다. 아직도 2억 빚이 남았어요. 그거 팔려고 아이들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미술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사회 주민들 위해서. 그 미술관조차도 이제 더 이상 운영 못하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2억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복지시설, 시설비, 월세 부담, 임대료 부담을 운영비 보조로 보조금을 못 쓰게끔 막아놨습니다. 그거 열어주십시오. 월세를 내야죠. 국가복지시설인데 이런 개인시설도 아니고 그건 품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도 사회복지사와 서울의 사회복지사 월급 차이가 200만 원 납니다. 센터장으로서 한 20년 근무하면요 서울에 가면 6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400만 원도 안 돼요. 왜냐? 경기도는 70% 적용합니다. 호봉에. 그리고 그 직급을 복지관 관장급이 아니라 복지관의 부장관이고 그 밑에 과장급으로 맞춰놨습니다. 그 이러면 되겠습니까?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기도 해주십시오. 경기도가 제일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급식비. 학교나 유치원은 급식비 등록인은 100% 줍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출석 인원을 체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출석을 직접 매기는데 잘못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보도 안 하고 구청에 올려서 받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급식비 횡령이라고 고소당합니다. 3년을 싸웠습니다. 무죄 나왔어요. 경찰은 무죄라고 인정하는데 왜 행정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해줍니까? 고소 고발인을 남발하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급식비를 등록인은 100%를 주면은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90% 나오면 100% 주겠다라고 10% 플러스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공무원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는 그날부터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의 출석부가 거의 90% 이상짜리가 다 올라오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오던 그거를 갖다가 올리는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70% 나온 사람들한테는 80%를 주고 80%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90%를 줘야 뺑뺑이 맞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경기도 한 800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300개소 그룹홈이 있습니다. 거기를 전수조사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90% 이상 70%를 내는 센터가 거의 다입니다. 70% 80%밖에 안 나옵니다 하고 정직하게 바로 내는 단체는 몇 군데 없어요. 그럼 그거 100%로 다 맞춰주면 얼마나 얼굴 좋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동무상급식 100% 그거는 한번 해내주십시오. 왜 우리를 범죄자 만듭니까? 급식비 100% 실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핵심 공약과 그 다음에 세부 실천 공약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추미애 도지사가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의 월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 운영비에서 실제로 산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3대 종단의 내용들을 의견들이 아직 다 이제 취합되지 않아서 저희가 모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밑에서는 실무선에서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관련돼서 특히 불교 쪽에 아마도 그 사찰에 대한 민원이 저희가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교회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가톨릭에서는 뭐 그렇게 큰 그 건물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는데, 다만 그 내년에 이루어지는 세계 청소년 대회에 저는 가급적이면 범종교계가 한꺼번에 돼서 아마도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들어오니 실제 교회에서 다 충원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가령 절에 계시는 스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템플스테이 형식으로라도 해서 우리 세계 청소년들을 좀 맞아주시면 종교 화합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독교회에서 원하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제안서를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하는 것부터 의원님께서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잘 반영해 받아주시고 말씀하는 것보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발표한 걸 우리 스님들이나 가톨릭에서는 또 전혀 관심 갖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안서로 박 국방위원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다 같이 모이다 보니까 많이 좀 자세히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하고 난 뒤에 정책 전략이 있습니다. 저희만 들어갈까요? 네, 우리 임명장, 김재열, 추미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를 제9회 전국 도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추미애 선거대책위원회에 임명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추미애. 김종수 추미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종교특별위원회 기독교문화위원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불교 국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장 추미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종교특별위원회 불교분과위원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말씀 많이 아끼셨던 불교분과위원장님 또 한번 정책 제안 전달하시면서 서질 한번 촬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